네, 아튜브입니다. 이번 영상은 PC방 관련 일을 해보고 창업에 관해서, PC방 창업에 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PC방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과 얘기를 나눠보고 느낀 점을 설명을 드리려고요. 이번 영상은 왜 당신이 PC방을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당신은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창업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바로 프랜차이즈 직원의 입에 발린 말에 속아갖고 섣불리 사업을 시작하게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주말 오후 상권이 이제 가장 붐빌 때, 손님들 가장 많을 때 보여주면서 이렇게만 PC방 유지만 하면은 월 3천 찍고 1년 안에 벤츠 같은 해외 유명한 고급 차량 타는 거 불가능한 거 아니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실제로는 주말 오후 매출 시간대가 가장 매출이 잘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점은 오히려 야간 시간이나 아침 시간에 가서 상권을 분석을 해보셔야 돼요. 동네에는 매출이 잘 나오는가, 장사가 손님은 많이 붐비는가, 그런 거를 다 일일이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창업할 상권의 PC방의 PC 가동률은 괜찮은지, 아니면 정화구역을 보고 독점 상권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번화가에 가서 창업을 시작해서 1등 매장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런 생각을 다 해보셔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창업해서 성공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창업한 후에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고 명품 가방도 사고 명품 차량도 사고 집도 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꿈 깨세요. 그런 거 진짜 1%조차도 되지 않아요. 솔직히 저도 지금 PC방 창업에 관해서 계속 알아보고, 이거는 제가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궁금해갖고 또 나름대로 정보를 파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파본 소감으로는, 저는 지금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 시점, 2019년 이 시점에는 저는 안 들어갈 거예요. 이게 지금 들어간다고 해서 원금 회수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돈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원금 회수가 안 될 것 같아요. 돈이. 제가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 PC방 프랜차이즈로 알아보시려는 분들, 유튜브에 보면은 막 유명인들 PC방 개업해라, 유명 개그맨 PC방 창업해라, 말도 진짜 입에 발린 말로 PC방 프랜차이즈 업체가 다 해줄 것 같아요. 돈만 부으면은. 근데 그럴까요, 과연?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PC방 창업을 할 때 PC방 프랜차이즈는 거른다고 생각을 하세요. 왜 그러냐면은 PC방 프랜차이즈는 개업 대행 업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PC방 프랜차이즈는 한 번만 걸려라 라는 마인드로 걸리는 순간 그 호구는 골수까지 뽑아먹힐 거예요. 예를 들어서 랜카드 한 장이 있다고 해보세요. 16GB. 그거를 싱글 채널로 하느냐 듀얼 채널로 하느냐, 램 2개 채우느냐 1개 채우느냐, 성능 차이가 생각보다 꽤 많이 나거든요. 돈 가격 차이는 솔직히 말하면은 10,000원 차이도 안 나요. 싱글이랑 듀얼 16기가 한다 칠 때. 근데 성능은 그 이상 차이를 보여주죠, 가격 대비. 이제 듀얼 채널하고 싱글 채널 가격 차이는 얼마 안 나는데 듀얼 채널로 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근데 PC방 대행업체는 싱글 채널이 듀얼 채널보다 몇천 원 정도 더 싼데 이게 몇십 대라고 해봐요. 그러면 몇만 원에서 10만 원, 10몇만 원 차이 나겠죠? 그것조차도 싱글 채널로 해서 뽑아 먹을 거예요. 그리고 시장가보다 높은 가격에서 CPU를 놓을 거예요. 아니면은 이제 같은 i5 같은 가격이라고 쳤을 때 i5를 i3로 바꿔놓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세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 같은 경우에도 이제 PC방 인터넷 같은 경우는 지원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지원금 빨아먹은 상태에서 당신한테 던질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지원금도 없는 상태에서 PC방 인터넷 사용료를 다 내셔야겠죠. 이제 개업 후에 뭔가 잘못된 거를 깨닫고 프랜차이즈 업체들한테 항의를 해보고 화도 내보지만 뭐 어떠겠습니까? 계약서상에는 이미 프랜차이즈 업체에 유리한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는데, 당신이 그 내용을 다 봤다는 가정하에 사인을 하셨잖아요. 법정으로 가셔도 프랜차이즈로 계약을 맺은 당신은 100%는 좀 그렇고 99.9% 패배할 거예요. 프랜차이즈 제외하고 이제는 개업을 했을 때에 대해서 생각해봐요. 계산해보면 알바생 급여, 유료 게임비,
건물 월세, 인터넷 비용, 물류비, 세무 비용,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 비용, 푹TV를 사용할 수도 있고 노하드라든지 이런 거는 당신이 이제 창업을 했을 때 하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건지 노하드로 쓸 건가 그런 거는 나중 내용이지만 어쨌든 계산하는데 치고요. 승산이 있어 보이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선 2019년 올해 기준으로 풀 오토를 돌린다고 알바생만으로 풀 오토를 돌린다고 했을 때 그 가격이 800만 원 넘었어요. 월 임대료를 200만 원 아니면 그 이상으로 가정하면은 이미 인건비 임대료만으로 1000만 원이 넘어가요. 아직 제가 인터넷 비용하고 유료 게임비, 세무 비용, 물류비 이런 거 다 더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1000만 원이 넘어가요. 감이 오세요? 전기세나 노하드 비용 그리고 각종 기계 부품 비용까지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컴퓨터 대수마다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현실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당신이 대출 리스까지 껴갖고 이자도 내야 된다? 생각만 해도 장난 아니죠? 물론 PC방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업 후 몇 달간 신규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어요. 매출도 잘 나오고 그리고 컴퓨터 성능도 다른 PC방에 비해서 최신적으로 이제 최신 성능으로 맞추기 때문에 손님 유입이 잦아요.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난 후에 이 PC방 기기 같은 것도 다 소모품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마우스, 헤드셋, 키보드, USB 포트 등이 하나둘씩 고장날 거예요. 이럴 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사양도 이제 시간이 갈수록 구형 취급을 받기 때문에 2년, 3년 주기로 바꿔줘야 돼요. 근데 이제 구형 취급이 된 상황에서 성능에 민감한 손님들은 하나둘씩 떠나갈 거예요. 이쯤 되면 고비가 오는데 업그레이드를 해서 부품을 교체를 해서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폐업을 할 것인가. 독점구역이라면 업그레이드에 크게 개의치 않겠지만 번화가나 동네 장사를 하더라도 경쟁 PC방이 있다면 상대방에 비해서 우위는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고객 유도를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쵸? 그렇다면 PC방 개업과 창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러면 이제 PC방 현황을 알아볼까요? PC방 사업의 현실은 이래요. 전국 PC방 가동률 중 하루가 이렇습니다. 보이십니까? 가동률 30%가 넘는 곳이 전체 PC방 중 10%도 안 돼요. 보세요. 물론 들어가겠죠. 근데 1년 뒤에도 이럴까요? 지금 PC방 사업해서 5년 넘게 하시는 분들 대부분 자기만의 사업 노하우가 있는데 이걸 쌩 모르는 사람들한테 알려줄까요? 안 알려주겠죠. 근데 당신은 모르는 상태에서 맨 땅에 헤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제목도 이렇게 정했지만 정말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는 사업이에요, PC방은. 그리고 서울시 폐업 자료가 있어요. 생존 확률 제일 낮고 폐업률이 제일 높은 데가 어딘지 아세요? 바로 PC방이에요. 3년 내에 PC방 3개 중에 2개는 망하고 1개만 살아남아요. 내가 사업하면 잘 될 거야. 본인이 하고 나서 잘 하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저는 말리지 않을게요.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추가로 설명드리면은 배틀그라운드가 2017년에 출시됐죠? 인기를 끌 시점에 정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PC방에 많이 갔어요. 또 그 2016년 전해에 오버워치가 출시됐죠? 오버워치 사람이 유대되었다 오버워치가 인기가 죽을 때쯤에 배틀그라운드 인기가 쭉 올라갑니다. 근데 고사양 게임이기 때문에 PC방에서는 고사양인 PC방으로 손님들이 몰렸죠. 실제로 거의 야간에도 거의 정말 50% 넘게 몰렸어요. 장사 잘 되는데. 이거를 보고 사람들, PC방 창업하는 사람들 이거 보고 나도 해봐야겠지 다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인기 다 죽고 나서 PC방들 하나둘씩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폐업을 하나둘씩 시작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시점부터. 물론 작년 2018년 5월달쯤에 이제 배틀그라운드 인기가 서서히 죽기 시작하는데 올해는 거의 반으로 떨어졌죠. 그 인기가 반 이상으로. 그에 따라서 PC방도 점점 사라지기 시작해요. 이후 배틀그라운드와 똑같은 게임이 또 언제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런 게임이 나오기 전에 들어가셔서 존버 타시거나 아니면 좀 기다려 보시거나 아니면 아예 진입을 안 하시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PC방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분들, 자, PC방 사업을 하시는 분들과 얘기해봐서 종합적으로 나눠본 결과 3가지 사항이 있어요. 그거 설명드릴게요.
우선 PC방 사업을 시작해야 된다면 첫 번째로 신규로 하겠다. 싫다는 3억 이상은 챙기세요. 아니면 인수를 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갈아엎겠다. 2억 이상 준비하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실탄을 준비하면서 절대 대출 끼지 마세요. 혹시 모르잖아요. 여러분, 경쟁 PC방 중에 건물주도 있을 수 있어요. 생각보다 건물주 PC방 많아요. 네, 당신이 건물주 PC방 업주와 싸운다.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우 불리하겠죠? 이 상황에서 PC방 업주가, 경쟁 PC방 업주가 500원, 300원 게임 하면서 치킨 게임을 시작해요. 음료수 막 뿌리기 시작하면서. 이 상황에서 당신이 물론 대출이 없는 상황에서 그래도 고통스럽겠지만 만약에 대출이 있다고 해봐요. 아마 자살하러 가는 거죠, 진짜. 목 매달고 6개월 안에서 1년 내에 폐업을 하러 달려가는 겁니다. 실패하러. 왜? 당신의 PC방에 사람들이 안 가고 경쟁 PC방 업체로 몰리고 당신 매출은 뚝뚝 곤두박질 떨어지겠죠? 그러겠죠? 자, 아까 말했지만 만약 인수를 하신다면 2억 이상 준비하세요. 그리고 본인이 들어갈 상권의 경쟁 PC방의 상권은 괜찮은지, 그리고 고객 수는 충분한지, 그리고 사양은 괜찮은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아마 파이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대부분 손님도 부족한 상황에서 남은 업자들끼리 파이를 이제 나눠 먹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 알아보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독점 상권을 알아보시거나 독점 상권을 인수하는 것도 좀 좋다고 봐요. 정화구역 범위 안에 있는데 정화구역 안 들어가 있으면서 주변에 세대수는 많고 PC방 경쟁업체는 많고 오직 그 한 자리 건물만 남아있는 게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잘 찾아보시면. 솔직히 그런 웬만한 자리 99%는 다 들어가 있을 테지만 혹시 모르잖아요. 그 한 자리가 남아있을지. 남은 자리가 있다고 해요. 제가 그 자리를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잘 찾아보시면 있으면서 그 건물을 인수해서 들어가시든지 아니면 그 건물 자리를 매수를 해서라도 들어가시든지 해서 PC방 사업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두 번째, 컴퓨터 대수는 100대 이상으로 하세요. 소형 PC방 요즘 못 살아남아요. 그리고 평균 PC방 대수 지금 몇 대인지 아세요? 80대가 넘어간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50, 60대 한다? 싸움이 안 되죠. 생각을 해봅시다. 컴퓨터 대수가 적으면 일단 손님들이 단체 손님이라고 해요. 개인 손님이면 모르겠지만 단체 손님이요. 컴퓨터 대수 많을 대로 갈까요? 적을 대로 갈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많은 대로 가겠죠. 단체 손님 거르고 컴퓨터 대수가 적으면 손님도 적고 그리고 음식을 주문할 사람도 적겠죠. 상대적으로 뭐 모두가 음식을 주문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비례해서 대체로 우선 저 같아도 일단 단체 손님이라고 했을 때 일반 컴퓨터 대수가 많은 곳으로 가서 확인해보고 거기가 다 차있다 그러면 이제 소형 PC방으로 갈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시고 소형 대수로 사업을 해볼 만한지 판단을 해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세 번째, 프랜차이즈 절대 끼지 마세요. 프랜차이즈 껴서 절대 사업 시작하지 마시고 푸짝 껴서 하시는 분들 제가 얘기 나눠봤는데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 있어요. 두 번 다시 프랜차이즈 끼고 사업 안 한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는 제가 앞에서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설명 안 하겠습니다. 궁금하다. 앞에 내용 돌려보세요. 마지막으로 이거 PC방 사업 한 번 시작하면요 끝을 보셔야 돼요. 자기가 1등 매장을 되겠다는 생각으로 끊임없이 고민해서 경쟁하시고 싸워서 쟁취하세요. 여기는 1등이 아니면 다 죽어요. 레드오션이요. 그만큼 힘듭니다. 1등이 아니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철저하게 생각해서 진입하시고 철저하게 사업을 해서 경쟁을 해서 이기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보고 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은 감가상각으로 더 가격 떨어지기 전에 권리금 팔아서 원금 회수라도 하시는 게 최선이라고 봐요.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고요.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악튜브입니다.